안녕하세요. 선주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 2023년 들어서 첫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출발! 11번에서 12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의문 변동 양상은, 자, 이 지문은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의문 변동 양상과 관련된 지문이겠지요.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의문 변동 양상은 거센 소리 대기하고요. 히읗 탈락 현상이 있습니다. 이 지문은 거센 소리 대기와 히읗 탈락을 아마도 다룰 겁니다. 여러분이 의문 변동과 관련하여서 배경 지식이 빠삭하다면, 그렇다면 지문 안 읽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찬찬히 지문을 따라 읽어가도록 할게요. 거센 소리 대기는 예사소리인 그드부즈가 뭘 만나요? 히읗을 만났을 때 크트푸츠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죠. 자, 예사소리가 뭘로? 여기 있는 거센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니까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히읗이 기식을 포함한 소리예요. 공기를 끌고 나와요. 하고, 그래서 예사소리에 가 더해지게 되면은 크트푸츠 같은 거센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의문 변동 유형 중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 하나의 의문으로 바뀌는, 이것은 뭐라고 하나요? 자, 뒤에 나오죠. 축약이라고 하겠죠. 수식 형식으로 축약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센 소리 대기는 히읗과 예사소리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겠지요. 첫째, 히읗이 예사소리보다 앞에 놓여서 거센 소리가 되는 경우에요. 표준발음법 제12항에서는요. 히읗이나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그드즈가 결합되는 경우에 히읗과 첫소리가 합쳐져서 크트츠로 발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히읗으로 끝날 경우엔 당연히 그 다음 소리가 그드즈가 오면은 크트츠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히읗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뒷소리가 히읗이니까 뒤에 그나 드즈가 오면은 얘네들이 크트츠로 바뀌겠죠. 리을 히읗으로 끝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리을 히읗 뒤에 그드즈가 오면은 얘가 히읗을 만나니까 크트츠로 바뀌는 게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놓고는요. 자, 여기 있는 히읗과 기억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크가 되죠. 그 다음 안터는 흐와 드가 만나서 트가 됐고요. 달치는 흐와 즈가 만나서 츠가 됐지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주로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주로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그, 드, 즈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거죠. 둘째, 히읗이 예사소리보다 뒤에 놓여서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히읗이 예사소리보다 앞에 놓이는 경우는 항상 거센 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히읗이 예사소리보다 뒤에 놓일 때는 어떨까요? 교체나 탈락 같은 이런 다른 의문 변동보다 얘가 먼저 적용되기도 하고 나중에 적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꽂히다 같은 경우를 볼까요? 즈와 흐가 만나서 츠가 됐어요. 거센 소리가 일어났죠. 밟히다는요. 브와 흐가 만나서 거센 소리가 일어났어요. 자, 프로 바뀌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어근에 흐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런 경우에는 예사소리와 흐가 곧바로 합쳐져요. 이게 이제 1차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표준발음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받침 그드부즈가 뒤음절 첫소리 흐와 결합되는 경우. 자, 이때 뒤음절 첫소리 흐는요. 전미사가 되겠죠. 그쵸? 이런 경우는 두 음을 합쳐서 크트푸츠,
거센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고처럼 체언의 조사가 결합하거나 이때 자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예로 비타고를 들어준 거예요. 닭 한 마리처럼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자 여기서 닭 한 마리처럼도 둘 이상의 단어를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의 예로 나온 거죠. 이 경우는요. 자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타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타고는 자 빛이라는 체언에 하고라는 조사가 결합한 형태예요. 자 이때 하고는요. 보통 구어체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 따위를 함께함을 나타낼 때도 쓰는 격조사예요.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아니면 상대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문장이 전체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하고 나하고 누나하고 이럴 때처럼 뭐 빛하고 집하고 차하고 이럴 때처럼 쓰이는 그런 부사격 조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결합을 할 때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거센 소리를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야 되나요? 즈와 흐가 만났으니까 츠가 되겠죠. 비, 차, 고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비차고라고 말을 하지 않고 비타고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게 소리가 나느냐?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거센 소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음절 끝에서 즈가 소리나지 못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교체되나요? 드로 교체되겠죠. 이때 일어나는 교체 현상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교체된 드가 다시 뒤에 있는 흐와 만나서 축약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때 일어나는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 타, 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닭 한 마리도 볼게요. 우리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말을 할 때는 띄어쓰기 단위로 말을 하진 않죠. 지금 닭 한 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가 있지만 얘네를 평소에 발음을 할 때는요. 한마디로 이어서 발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닭 한 마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 이렇게 소리가 나요. 얘도요.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와 흐가 만났습니다. 뭐가 될까요? 앞에 있는 달은 그대로 있고요. 그와 흐가 만났으니까 크가 되겠죠. 닭 한 마리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닭 한 마리라고 하지 않고 닭 한 마리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찬찬히 보겠습니다. 음절 끝에서 자음군인 겹받침인 리을 기역이 동시에 발음되지 못하죠. 그래서 단순화가 되는데요. 자, 무엇으로 단순화가 되겠습니까? 리을이 탈락되고 기역만 남습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탈락이죠. 탈락이고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습니다. 닭 한 마리 이렇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탈락하고 남은 그와 흐가 만나서 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 한 마리 이렇게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히읗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도 모두 거센 소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나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히읗이 탈락하고 있고요. 아나도 어때요? 히읗이 탈락하고 있고요. 싸이다도 히읗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단어들은 모두 용언이에요. 그리고 그 어간의 말이 모두 히읗으로 끝나요. 이런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를 만나면 이런 경우에 히읗이 탈락하는 거예요. 어간 말의 다른 자음들은 어떤가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연음이 되죠. 그런데 히읗은요, 연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락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히읗이 공기를 데리고 나오는 애라고 했잖아요. 모음은요, 공기로 가득한 애예요. 그 공기로 가득한 애들을 만나면 공기를 조금 가지고 있는 자음인 히읗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 보러 갈게요. 11번 문제 봅시다. 1번 사턴은 교체가 축약보다 먼저 일어났다 했어요. 자, 사턴은 어때요? 딱 봐도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티읕이 된 거죠. 자, 요거 뭐예요? 축약이죠. 축약 중에서도 뭐라고 했었어요? 거센 소리 되기라고 했었죠. 이 선택지의 설명대로 교체가 축약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음절 끝에서 히읗이 소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교체돼야 돼요? 디귿으로 교체되겠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교체된 드로 인해서 뒤에 있던 드가 뭐가 될까요? 싸던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때요? 싸던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싸턴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자, 축약만 일어납니다. 2번 1코는 얘도요. 자, 요렇게 두 개가 축약이 돼서 키읔이 됐어요. 축약만 일어났어요. 어간말 히읗이 어미의 첫소리 기역과 합쳐져 어간의 말음은 리을 히읗 받침이니까 히읗이 어간 말음 맞고요. 어미는 고니까 첫소리가 기역 맞습니다. 이 두 소리가 합쳐져 크가 된 거죠. 2번 설명 맞습니다. 끓이다는요. 자, 끓다 뒤에 끓게 하다라는 사동전미사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어미가 붙었는데요.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지금 형식 형태소를 만났죠. 요럴 경우에는 연음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음들 같으면 연음을 하지만 히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탈락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히읗이 탈락이 된 후에 연음이 돼서 끓이다 라고 소리가 나는 거죠. 자, 히읗이 탈락하고 리을이 뒤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져. 이게 연음이죠. 이렇게 발음된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4번 치카고를 보겠습니다. 치카고는요. 최종적인 발음이 치카고예요. 자, 여기서 축약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탈락이 먼저 일어나겠죠. 조사하고가 붙었어요. 탈락이 먼저 일어나서 리을이 탈락하고 기역만 남게 됩니다. 칙하고 이렇게 되죠. 자, 탈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탈락 후에 이렇게 축약이 일어나겠죠. 축약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나요? 칙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소리가 나겠죠. 하찮으는요. 하찮다라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으면 히읗이 탈락을 하죠. 여기서도 탈락이 일어났어요. 히읗이 먼저 탈락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던 니은이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가서 연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음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연음은. 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맞습니다.
먹히다와 끊고서는 모두 의문 변동이 한 번씩만 일어난 것이다. 5번입니다. 먹히다 같은 경우에 자, 요렇게 바로 축약이 일어나죠. 그쵸? 자, 끊고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니은 히읗 받침이긴 하지만 히읗이 끝소리라서 이렇게 다음 음절의 첫소리하고 축약만 일어나네요. 둘 다. 그쵸? 맞는 설명 되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을 중심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1, 2, 3, 4, 5번이 각각 A, B, C, D, E를 탐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분석한 다음에 1번 선택지를 살펴보고 B를 분석한 다음에 2번 선택지를 살펴보고 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과 니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의 본문에서 기역은 이 부분이었죠. 자, 예사 소리와 히읗이 곧바로 합쳐져 거센 소리로 바뀐다가 기역이었고요. 니은은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거센 소리가 적용된다가 니은이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기역이었냐면은 그네 흐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이 경우가 기역에 해당되고요. 체언의 조사가 결합하거나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거센 소리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이 사항을 머릿속에 두고 자 이제 A에서 E까지 분석을 하면서 선택지를 보도록 할게요. A는 not 한때인데요. 이 경우는 자, 둘 이상의 지금 단어가 모여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끊어서 읽으면 not 한 때와 같이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 문장을 읽을 때 not 한때 내린 비로 이렇게 읽지 않고 한달음에 한마디로 발음을 하죠. 이럴 경우에는 니은처럼 다른 음운 변동이 먼저 일어난 후에 거센 소리가 적용이 되겠죠. 해볼까요? 자, 음절 끝에서 즈가 소리 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 교체가 됩니다. 이때 교체되는 음운 현상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교체된 들어 인해서 이제 거센 소리가 일어나겠죠. 자, 요렇게 드와 흐가 만나서 트가 되겠죠. 그래서 나, 단, 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에 해당되고요. 1번 선택지 보러 갈까요? 낫과 한때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한 경우이므로 맞죠? 그래서 기역이 아니라 어디에? 니은에 해당되겠습니다. B 읽으러 가겠습니다. 맺힌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맺, 히, 니은과 같이 되겠죠. 이때 어근은 맺다가 될 거예요. 맺다. 여기가 어근이 되고요. 자, 히는요. 맺음을 당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이슬이 맺음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니까 피동 표현이에요. 피동 전미사 히가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풀밭은 풀밭인데 어떤 풀밭이에요? 이슬이 잔뜩 맺힌 풀밭이죠. 자, 맺힌이 지금 풀밭을 꾸며주고 있어요. 체언인 풀밭을 꾸며주기 때문에 맺힌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돼요. 그래서 맺히다라는 용언이 지금 이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이 경우는 지금 기역에 해당되나요? 니은에 해당이 되나요? 어근에 히읗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히가 붙었으니까 기역에 해당되겠죠. 그쵸? 기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도 즈와 흐가 만나서 바로 츠러
변화는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바로 일어나는 게 되겠죠. 자, 2번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어근 맷 뒤에 전미사 희가 어떤 전미사였어요? 피동 전미사였죠. 결합한 경우이므로 기역에 해당되는군. 맞습니다. 1번은 아까 틀렸고요. 자, C를 보겠습니다. 닭이라는 체언에 뭐가 왔어요? 부사격 조사 한태가 왔네요. 이 경우는 기역에 해당할까요? 니은에 해당할까요? 니은에 해당되겠죠.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니까요. 어떻게 음운 변동이 일어날까요? 음절 끝에서 리을 기역이 모두 소리나지 못하죠. 이 경우에는 리을이 탈락을 하게 되죠. 탈락을 하고 이때 일어나는 탈락 현상은 자음군 단순화가 됩니다. 리을이 탈락하는 거예요. 뭐만 남게 됩니까? 기역만 남죠. 그 다음에 조사 한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는 기역과 히읗이 축약이 돼서 다, 칸, 태 이렇게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축약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니은에 해당되네요. 3번 선택지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체언 달개 조사 한태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맞죠? 니은에 해당된다. 맞는 설명 되고요. D 보겠습니다. 곧하고 바다로 이어진 산책로. 자, 곧은요 체언입니다. 우리 해안선에서요, 요렇게 삐져나온 부분들 있죠. 삐져나온 부분을 곧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들어간 이 부분을 만이라고 해요. 이때 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곧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곳 있죠. 호미곶. 호미곶 할 때 이런 곳이에요. 호랑이 꼬리 모양으로 된 곳이 호미곶이죠. 자, 곧하고, 이때 하고가 뭐가 돼요? 조사가 되겠죠. 곧하고 바다로 이어진 체언과 조사가 만났으니까 몇 번에 해당돼요? 니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음운 변동이 일어나요? 처음에 자 음절 끝에서 즈가 소리 나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 무슨 규칙이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자 교체된 드와 흐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고, 타, 고처럼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 되겠죠. 4번 선택지 체언 곳에 조사 하고가 결합했으니까 니은에 해당되는군. 맞죠? 2 봅시다. 넓히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은 넓다라는 어근에 바다로 이어진 산책로를 넓히는 작업이 이때 희는요 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동 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사동 전미사 희가 붙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에요? 넓히는 작업이죠. 이때 느는 뭐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넓히다라는 용어를 관형어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때요? 어근에 흐러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기역에 해당되겠죠. 어떻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리을 비읍이라는 겹받침이 쓰이긴 했어도 자 얘가 어근이고 뒤에 사동 전미사 희가 붙었기 때문에 탈락을 먼저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어때요? 축약 현상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넓히는 하고 바로 축약 현상,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어근 넓다에 전미사 희가 결합했으니까 사동 전미사 결합했었죠. 기역에 해당되는군. 맞는 설명이 되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은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셋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이런 단어들 많죠? 이 단어들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두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직접 구성
요소라고 부릅니다. IC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하면은 이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볶음밥은 의미상 볶음과 밥으로 먼저 나뉜다. 자, 볶음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볶음과 밥으로 1차적으로 나뉩니다. 볶음은 명사니까 얘는 어근이 되겠죠. 밥도 어때요? 어근이 되겠죠. 볶음은 다시 볶다라는 동사 어간과 명사를 파생시키는 전미사 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명사 파생 전미사 음이 붙었으니까 볶음은 뭐예요? 동사가 명사로 파생된 파생어예요. 이 경우를 자, 기억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걸 먼저 정리했죠. 볶다라는 어근에 전미사 음이 붙었어요. 요게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요걸 가로로 이렇게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근이 다시 합성이 됐다. 요 구조는 어때요? 얘들이 파생이 됐다고는 하지만 명사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어근이죠. 어근과 어근의 구조기 때문에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파생어냐 합성어냐 할 때 기준은 뭐가 될까요? 그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두 요소라고 했으니까 1차적인 기준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복합어냐 파생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1번 한번 해볼까요? 자, 집안일은 1차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요? 집안과 일로 나뉘죠. 자, 집안은 다시 어떻게 집과 안으로 나뉘어집니다. 요걸 우리 기억처럼 정리를 하면은 자, 집안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집도 어근이고 안도 어근이에요. 그리고 다시 합성되는 일도 어근이에요. 합성어가 맞죠? 합성어가 맞긴 한데 기억과 같은 유형은 아니죠. 여기가 다르니까요. 2번 내리막을 보겠습니다. 내리막은요. 내리다라는 용어의 어간, 즉 어근 뒤에 막이라는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가 왔어요. 막은요.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그럼 얘는요. 더 이상 분석되지는 않겠죠. 자, 정리를 하면 어근에 뭐가 붙었어요? 접사가 붙었어요. 접사 중에서도 전미사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3번 놀이터를 보겠습니다. 놀이터는 1차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돼요? 놀이와 터로 분석이 되죠. 놀이도 어근이고 터도 어근이에요. 자, 그런데 놀이가 다시 한번 분석이 되죠. 어떻게? 놀다라는 용어의 어간, 즉 어근에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 이가 붙었어요. 요 자체로는 파생어지만 직접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어근과 어근이 합성된 게 되겠죠. 자, 얘를 기억처럼 정리를 하면 자, 어근에 뭐가 붙었어요?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가 붙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근이 결합을 했어요. 합성어 됩니다. 요 경우는 기억과 같은 구성이네요. 그쵸? 정답은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4번과 5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번 코웃음을 보겠습니다. 얘는 코와 웃음으로 1차적으로 나뉘어지죠. 이때 코도 어근이고 웃음도 명사니까 어근이 됩니다. 그런데 웃음은 다시 나뉘어지죠. 웃다라는 용어의 어간, 다시 말해서 어근에 명사를 파생시키는 전미사 음이 붙었어요. 얘를 기억처럼 정리를 하면 어근 플러스 괄호 열고 어근 플러스 전미사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합성어가 됩니다. 5번 울음보를 보겠습니다. 울음보도 울음과 보로 분석이 됩니다. 이때 보는요.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예요.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예요. 울음이 또 나뉘어지죠. 어떻게? 울다라는 용어의 어간, 즉 어근과 명사를 파생하는 전미사 음으로 또 나뉘어져요. 얘를 기억처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근 플러스 전미사 플러스 전미사 이렇게 되겠죠. 자, 어근과 전미사가 만났으니까 얘는요 파생어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문제입니다. 보기를 읽고 기억에서 리을까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밖에서 안고 있는 애는 얘는 아는 문장이 되고요. 안겨 있는 애, 얘는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이 다른 절을 안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말하는 절은요. 둘 이상의 문장이 단순히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것은 구이고 절은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문장이니까 절이 되겠죠. 이 안긴 문장의 종류에는요. 어떤 절이 안겨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는데요. 안긴 문장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이 서술어가 명사형 전성 어미를 취하면 얘는 명사절이 되고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취해서 관형사형을 취하면은요. 관형사절이 되는 거예요. 또 부사형 전성 어미를 취해서 부사형을 취하게 되면 얘는 부사절이 되고요. 서술절은요. 뒤에 서술어 부분에 이 부분에 주어하고 서술어의 구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고요. 인용절은요. 인용문이 안겨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안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의 필수 성분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아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면 얘는 생략이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안긴 문장을 딱 봤을 때 필수 성분이 없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읽으신 개념을 머릿속에 탁 넣고 기억에서 리을까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안긴 문장을 찾을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야 돼요? 가변어를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가변어가 어떤 활용형을 취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명사형을 취하면 뭐예요? 명사절. 관형사형을 취하면 관형사절. 부사형을 취하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여행을 가기 전에 나는 짐을 챙겼다. 서술어는요. 그렇죠. 챙겼다가 서술어가 되고요. 누가 챙겼어요? 내가 챙겼어요. 주어가 되고요. 무엇을 챙겼어요? 짐을 챙겼어요. 목적어가 되겠죠. 언제 챙겼어요? 전에 챙겼어요. 자, 여기는 챙겼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어가 되겠죠. 부사격 조사를 취했습니다. 전은 전인데 어떤 전에 챙겼나요? 여행을 가기 전에 챙겼어요. 자, 이때 전은요. 막연한 과거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의존 명사예요. 그러면 여기 여행을 가기라는 부분이 전이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문장 성분은 뭘로?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뭐가 있나요? 가변어가 보이죠? 가다라는 가변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안긴 문장의 끝이 되겠죠. 가변어를 찾은 다음에는 그 가변어가 어떤 활용형을 취하고 있는지 찾으라고 했죠. 자, 기라는 뭘 취했어요? 명사형을 취했어요. 명사형을 취하면 명사절이 되겠죠. 이 문장은 그러니까 명사절이 무엇으로?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 안겨 있을까요? 여행을 가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장 성분이 하나 생략됐죠.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누가 여행을 가나요? 내가 여행을 가지요. 이때 안긴 문장의 주어와 아는 문장의 주어가 같습니다. 지금 이럴 경우에 어떤 게 생략되냐면은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이 됩니다. 자, 주어가 생략된 명사절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니은 우리는 그녀가 착함을 아주 잘 안다. 서술어는요.
안다가 되겠죠.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지요.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무엇을 아나요? 그녀가 착함을 알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가변어가 보이죠. 착하다라는 가변어의 어간에 뭐가 붙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붙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명사형이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문장이네요. 어떤 문장이 안겨 있어요? 그녀가 착하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죠. 그 다음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에서 서술어는요. 기다렸다가 되겠죠. 누가 기다렸어요? 학생들이 기다렸어요.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데요. 끝나다라는 가변어 뒤에 뭐가 붙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었죠. 명사형을 취했으니까 뭐예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 지금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기 문장은요. 수업이 끝나다가 되겠죠. 리을 조종사가 된 소년이 고향을 방문했다. 서술어는요. 방문했다가 되겠죠. 누가 방문했나요? 소년이 방문했어요. 주어가 되고요. 무엇을 방문했어요? 고향을 방문했죠.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고향을 방문했나요? 조종사가 된 소년이 고향을 방문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소년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가변어가 보이죠. 되다라는 용언 어간 뒤에 무엇이 붙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뭐예요? 관형사형이 되겠죠. 관형사형이면 관형사절이 되죠. 관형사절은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안겼어요? 조종사가 되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것을 놓치고 못 찾아요. 왜냐하면 서술어는 되다예요. 되다가 서술어니까 앞에 있는 조종사가가 당연히 주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명심해야 될 게 있죠.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일 때는 어때요? 바로 그 앞에서 이나 가를 취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보충해주는 말이 있다 했죠. 얘네들은 뭐예요? 주어가 아니라 보어죠. 그럼 이 문장에서는 누가 조종사가 된 건가요? 소년이 조종사가 된 거예요. 주어인 소년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왜 생략이 되었을까요? 아는 문장의 주어인 소년과 안긴 문장의 주어인 소년이 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긴 문장의 성분을 생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이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의 안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어때요? 내가 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었지요. 니은의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니은의 안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그녀가 되겠죠. 아는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 되어 맞는 설명 되고요. 자, 3번 니은과 디귿의 안긴 문장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고 했어요. 니은과 디귿 모두 명사절이었고요. 명사절이 니은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을 취했고 디귿에서는 목적격 조사 르를 취했어요. 맞는 설명 되고요. 4번 디귿과 리을의 안긴 문장에는 필수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디귿에서는요. 수업이 끝났다라고 해서 주어와 서술어 모두 있어서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는요. 소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리을은 맞지만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 틀렸고요. 5번 기억과 리을의 안긴 문장은 종류는 다르지만 자 기억의 안긴 문장은 뭐였어요? 명사절이었죠. 리을의 안긴 문장은 관형사절이었죠. 그런데 둘 다 어떻게 쓰였어요?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고 있어요. 문장 성분은 관형어로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기역에서 미음까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 1은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 1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주어의 지시 대상, 주체죠.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 뭐예요? 객체죠.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상대 높임이 되겠죠. 자, 높임 표현은 크게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다. 문법적 수단은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는 거, 어휘적 수단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보기 1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2의 기역에서 미음까지를 분석할 건데요. 여러분 선택지를 보시면 1, 2, 3, 4, 5가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역을 본 다음에 1번 선택지를 확인하고 니은을 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기역부터 살펴볼게요.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신발을 찾는데, 자, 서술어는 찾는 데가 되죠. 이때 찾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손님 자신이 되겠죠.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무엇을 찾아요? 신발을 찾아요. 여기가 목적어 부분이 되고요. 어떤 신발을 찾아요? 어머니께 드릴 신발을 찾아요. 이 부분이 안긴 문장인데 신발을 꾸며주죠.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데 자, 가변어가 보이죠? 여기가 지금 서술어인데요. 드리다라는 서술어예요. 자, 드리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찾는 사람과 동일하죠. 손님 자신이 주어예요. 생략되어 있거든요. 드리다의 대상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객체가 됩니다. 높임의 대상이죠.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뭘 썼어요?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썼어요. 문법적 높임이 되겠죠. 주어가 선물을 주는 대상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다라는 말 대신에 드리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요거 뭐예요? 어휘적 높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요,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는데요. 문법적 방법과 어휘적 방법 둘 다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번 선택지 볼까요?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을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뭐예요? 객체죠. 이 문장에서는 어머니가 되죠. 높이고 있다. 맞는 설명 되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자, 서술어는요. 있을까요죠. 이때 종결어미 뒤에 요가 사용되었죠. 상대를 높이는 보조사, 상대 높임이 되겠죠. 상대는 누군데? 점원이 되겠죠. 점원한테 두루 높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제품이 있죠. 여기가 주어예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편하게 신으실 수 있다가 지금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데요. 자, 여기가 서술어가 되고요. 여기 관형사절이 하나 더 안겨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수를 꾸며주는 부분이 여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가변어가 보이죠. 신다라는 가변어가 보이는데 누가 신는 거예요? 이때 신다의 주체는 어머니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때 주어는 어머니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되니까 주체가 되겠죠. 어머니께서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신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지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붙은 거예요. 자, 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으니까 문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습니다. 니은은 2번 선어말 어미 시와 조사요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선어말 어미 시는 여기서 어머니인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어요. 그리고
자, 현대 한국어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객체나 상대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는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조사 요는요. 얘는 점원인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다고 했죠. 그래서 2번 선택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 제품을 많이 사 가셔요 에서 서술어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가셔요는 가시어요로 쪼개지죠. 이때 종결어미는요. 항상 종결어미는 상대 높임을 실현합니다. 이때 상대는 누구예요? 손님이 되죠. 이 상대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 해요체를 쓴 거예요. 상대 높임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손님들이 되겠죠. 여기가 주체가 되는데 이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높임의 주격조사를 사용했어요. 문법적 수단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 가다도요. 이 가다의 주체가 손님이니까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손님들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손님들이에요. 여기가 손님들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오다의 주체는 또 누구예요? 여기도 손님이 주체예요.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뭘 썼어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썼죠. 요것도 문법적 수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모시고 와요? 부모님을 모시고 와요. 이때 부모님은요. 객체가 되겠죠. 이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 대신에 모시고라는 높임의 어휘를 썼어요. 요거는 뭐예요? 어휘적 수단이 사용된 거죠.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어휘적 수단을 썼고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문법적 수단을 썼고 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도 종결어미니까 문법적 수단을 쓴 거예요. 디귿 봅시다. 동사 모시다와 조사 깨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동사 모시다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쓰인 거고요. 조사 깨서는요. 손님들을 높이기 위해서 쓴 거니까 맞는 설명 되겠죠. 다음 리을 볼게요. 할인 중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 종결어미를 볼게요. 비읍니다를 썼어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거죠. 이때 상대는 누구예요? 점원이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되겠죠. 손님인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높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문법적 수단이 되겠죠. 어미를 활용했으니까. 다른 높임 표현은 없네요. 리을은 4번 문법적 수단을 통해 그렇죠. 종결어미니까 문법적 수단 맞습니다. 대화의 상대방 누구예요? 손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 되고요. 미음 볼게요. 저도 어머니를 뵙고 함께 와야겠어요. 자, 서술어는요. 와야겠어요죠. 자, 종결어미 볼게요. 뭐예요? 해요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높이고 있어요. 상대는 누구예요? 여기서 점원이 되겠죠. 해요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오는 거예요? 주어가 오는 거죠. 이때 주어인 저는 손님 자신인데요. 자신을 낮춤으로써 지금 상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뵙고, 자, 뵙다의 대상은 어머니죠. 어머니가 목적어니까 객체예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대신에 특수어인 뵙다를 썼지요. 그럼 미음 같은 경우에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수어휘, 어휘적 수단을 썼고요. 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문법적 수단을 썼죠. 미음 보겠습니다. 어휘적 수단을 통해 뵙다라는 거 그쵸?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누구예요? 어머니죠. 객체가 되겠죠. 높이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